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우승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첫 번째 분수령, 맨시티와의 28라운드 경기는 1대1 서로 승점 1점씩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리버풀은 승점 동일, 득실차에서 밀려 2위로 내려앉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아스날이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승점 1점, 득실차를 따지는 타이트한 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단 10경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세 팀의 잔여 경기 일정을 보며 어느 팀이 더 수월할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0경기, 우선 세 팀 모두 유럽 대항전 일정으로 인해 29라운드 경기는 추후 재배정 예정입니다. 아스날은 첼시, 리버풀은 에버튼, 맨시티는 브라이튼.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는 FA컵 기간 동안 이뤄질 확률이 높고 나머지 에버튼, 브라이튼 경기 또한 FA컵 결과에 따라 그 기간에 배정되거나 아니면 시즌 마지막 37, 38라운드 이 사이에 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혹여나 유럽 대항전을 먼저 탈락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들어가겠죠. 아스날부터 잔여 10경기를 쭉 살펴보면 맨시티,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토트넘, 맨유, 첼시 지역 라이벌에서부터 4위, 6위 안팎의 팀들과 만나는 경기가 많습니다. 남은 10경기 중에서 이번 시즌 아스날의 승점을 빼앗아간 팀은 3팀, 아스톤빌라 1대0 패배, 토트넘 2대2 무승부, 첼시 2대2 무승부. 여기서 맨시티 원정, 맨유 원정, 브라이튼 원정 3경기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맨시티 원정이 정말 타이트하죠. 아르테타가 아스날에 부임하고 나서 맨시티 원정에서 무승부도 기록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19-20 시즌 3대0 패배, 20-21 시즌 1대0 패배, 21-22 시즌 5대0 패배, 22-23 시즌 4대1 패배. 아스날의 경기력이 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은 다르다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록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 간의 차이가 얼마가 나든 간에 클롭 부임 이후 코로나 시즌을 제외하고 안필드에서 맨시티가 이겨본 경험이 없는 것, 마찬가지로 클롭도 프리미어리그 한정, 에티하드 원정을 이겨본 경험이 없다는 것, 정말 쉽게 이러한 징크스가 깨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승리하면 맨시티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하게 되는데 맨시티에게는 굉장한 타격, 아스날은 되려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겠습니다. 다음은 맨유 원정. 맨유와의 경기는 5승 1무 2패로 승률이 좋은 편이지만 맨유 원정 기록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20-21 시즌 1대0 승리, 21-22 시즌 3대2 패배, 22-23 시즌 3대1 패배. 이번 시즌 아스날 홈에서 맨유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추가 시간에 2골이 들어가며 역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챔스티켓 때문에 막바지까지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할 확률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브라이튼 원정. 컵 대회를 포함하면 4승 1무 4패, 프리미어리그만 얘기하면 4승 1무 3패. 지난 시즌 36라운드 아스날 홈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아르테타의 우승 레이스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데제르비입니다. 이번 시즌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줄부상으로 인해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으나 브라이튼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렇게 6팀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가운데 그 외에는 루턴타운, 에버튼, 강등권 팀과의 2경기, 중하위권인 울버햄튼, 본머스 2경기, 전체 일정으로 본다면 챔스를 병행하는 4월 1일부터의 일정이 정말 빡셉니다. 아르테타가 겪어보지 못한 일정의 타이트함은 이 순간부터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포르투에게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8강 1차전은 4월 9일에서 10일, 2차전은 4월 16일에서 17일, 맨시티, 루턴타운, 브라이튼, 챔스 8강 1차전, 아스톤빌라, 챔스 8강 2차전, 울버햄튼 이 일정을 소화하게 될 전망이며 유럽 대항전으로 인해 리그 일정이 조정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연되었던 첼시 경기가 어느 타이밍에 포함될지 봐야겠지만 4월 20일부터 FA컵 4강 일정이 있으니 이때 첼시와의 경기를 진행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울버햄튼, 첼시, 토트넘 여기서 한숨 돌릴 것 같지만 챔스 4강에 혹여라도 진출하게 된다면 4강 1차전은 4월 30에서 5월 1일, 2차전은 5월 7일에서 8일, 토트넘 챔스 4강 1차전, 본머스 4강 2차전, 맨유, 에버튼 다시 3-4의 간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스날의 선수단이나 경기력을 두고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충분히 싸워볼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4강에 진출하게 된다면 아르테타가 겪어보지 못한 체력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즌 아스날이 막바지까지 맨시티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유로파리그 16강 탈락, 나머지 컵대회도 모조리 32강에서 조기 탈락하며 후반기 일정에서 우위를 점했던 부분이 컸는데 이번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일정이 있다 보니 혹여라도 포르투에게 떨어지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간 리버풀, 맨시티가 느껴왔던 막바지 체력 관리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모로 마지막까지 재미있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맨시티. 우선 일정의 타이트함은 아스날과 동일합니다. 시즌 마지막까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할 팀이다 보니 3일 간격의 경기 일정은 당연히 가져가게 되니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남은 10경기에서 맨시티의 승점을 빼앗아간 팀은 5팀. 아스날 원정 1대0 패배,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2대2 무승부, 홈에서 토트넘 상대로 3대3 무승부, 울버햄튼 원정 2대1 패배, 아스톤빌라 원정 1대0 패배. 그런데 이 5팀 중 4팀이 30라운드에서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아스날, 아스톤빌라, 크리스탈 팰리스, 루턴타운, 토트넘. 뒤에 있는 매치는 상대 전적에서나 뭐나 그렇게 떨어지는 팀들이 없다 보니 30라운드에서부터 34라운드 토트넘전까지의 승점 획득이 제일 중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토트넘 경기가 있는 4월 20일까지의 일정만 보시면 아스날, 아스톤빌라, 크리스탈 팰리스, 챔스 8강 1차전, 루턴타운, 챔스 8강 2차전,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어떤 팀을 만나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연된 브라이튼 경기는 맨시티의 FA컵 라운드 진출 여부에 따라 바뀔 것이며 8강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패배하게 된다면 위에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4월 20일 이후 비는 기간에 브라이튼 원정이 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챔스도 4강 진출, FA컵도 4강에 진출하게 되었을 경우엔 리그 마지막 37, 38라운드 사이에 지연된 브라이튼 경기가 붙게 될 것입니다. 리버풀 팬들은 맨시티 유럽 대항전 상대가 까다롭길 바라고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리버풀, 10경기 난이도 면에서 가장 수월하게 여겨지는 팀이 바로 리버풀입니다. 남은 10팀 중에 승점을 빼앗아간 팀은 3팀, 브라이튼 원정 2대2 무승부, 홈에서 맨유를 상대로 0대0 무승부, 토트넘 원정 2대1 패배. 맨유 원정을 제외하면 2경기는 안필드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외에 7팀을 상대로는 모두 승점 3점을 획득했으며 앞선 3팀을 제외하면 아스톤빌라, 에버튼 이 2경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대패한 경험도 있고 매번 그리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진 못했던 터라 리버풀은 맨유 원정, 아스톤빌라 원정 이 2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우승 트로피의 향방이 갈리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나머지 팀들이 다 쉽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스날, 맨시티와 달리 남은 10경기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리버풀에게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줄 부상 속 타이탄 일정 소화입니다. 챔피언스리그가 아니라 유로파리그를 소화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경기, 그 이후 경기가 일요일 저녁 경기, 단순히 날짜 상으로만 두고 보면 거의 2.5일 만에 경기가 잡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리버풀의 체급을 감안하면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아서 일정 모두 소화한다고 봐야겠죠. 8강 1차전은 4월 11일, 8강 2차전은 4월 18일, 브라이튼, 셰필드, 맨유, 유로파 8강 1차전, 크리스탈 팰리스, 유로파 8강 2차전, 풀럼, 유로파리그를 소화하고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 2차전이 끝나고 단 이틀 만에 열리는 풀럼 경기가 꽤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리버풀이 3월 18일 맨유와의 FA컵 8강에서도 승리를 거둔다? 풀럼 FA컵 4강, 웨스트햄, 심지어 저 FA컵 4강은 웸블리에서 열립니다. 즉 리버풀은 풀럼 원정, FA컵 4강 중립이지만 런던 원정, 웨스트햄 원정 이 원정 3연전을 끝내고 유로파리그 4강을 향해 가야 합니다. 4월 마지막까지 3일 간격은 물론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5월 2일,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5월 9일 이에 따라 웨스트햄, 유로파 4강 1차전, 토트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아스톤빌라, 울버햄튼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로파리그의 장점이자 단점, 웨스트햄 경기가 끝나고 날짜상으로 5일 간격이 있지만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이 끝나고 이틀 만에 토트넘 경기, 다시 5일 간격, 그리고 다시 이틀 만에 아스톤빌라 경기, 거기다가 FA컵마저 모두 승리하며 결승을 향해 나아간다면 수년된 에버튼 경기가 아스톤빌라와 울버햄튼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리버풀이 FA컵 8강 맨유마저 이기게 된다면 유로파리그에서 큰 변수가 없는다 가정했을 때 5월 20일 리그 최종전까지 2일에서 4일 간격의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심지어 4개 대회 모두 우승을 원한다면 5월 20일 리그 최종전 울버햄튼이 끝나고 5월 22일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있으며 5월 25일 FA컵 결승전이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찾는 가운데 현지 시간하고 한국 시간을 겹쳐서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모든 대회 결승전까지 3일 간격 정도의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 4월에도 여전히 지속된다면 냉정히 유로파리그에서도 또 2, 3일 간격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진짜 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4월이 시작되는 시점에 모든 선수들이 돌아와서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돌리는 가운데 유로파리그 혹은 리그에서 비교적 쉬운 상대를 만났을 경우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체력 안배에 대단히 신경 써야만 합니다. 그래도 아스날, 맨시티와 달리 유럽 대항전에서 만나는 상대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테니까 빠르게 스코어를 벌리고 로테이션을 잘 돌려봐야겠죠.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모두 유럽 대항전에서 상위 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터라 리그 우승만 두고 본다면 유럽 대항전에서 먼저 탈락한 팀이 당연히 체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체력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닌 만일 유럽 대항전에서 탈락하게 되어 팀 분위기가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변수도 고려해봐야만 하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남은 10경기는 난이도를 떠나 팀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좋게 유지하는 팀이 우승 트로피에 근접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리버풀이 힘을 내서 리그 혹은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